여우의 전화박스. 도다가치 욕을 다카스 가츠미 그림. 고요하고 한적한 어느 산기슭에 아주 오래된 전화박스 하나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전화박스는 늘 비어 있었어요. 해질 무렵이면 전화박스 안에는 불빛이 깜빡 켜졌어요. 조그맣고 희미한 불빛은 언제나 쓸쓸히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죠. 이 산속에는 엄마 여우랑 아기 여우가 살고 있었어요. 아빠 여우는 아기 여우가 태어나자마자 병들어 죽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엄마 여우는 아기 여우가 곁에 있어서 쓸쓸하지 않았어요. 아기 여우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고 갈수록 귀여워졌어요. 엄마 나 좀 봐. 오늘도 아기 여우는 엄마 여우의 목을 살포시 끌어안았어요. 그러더니 엄마 등에 폴짝 올라타서 미끄럼을 타듯이 쪼르르 미끄러져 내려왔죠. 어머나, 우리 아기 참 잘하네. 엄마 여우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러자 아기 여우는 잔뜩 으스대며 이번에는 엄마 여우의 꼬리 끝을 폴짝 뛰어넘었어요. 세상에, 우리 아기가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꼬리를 좀 더 높여봐. 이렇게 엄마 여우가 꼬리를 위로 바짝 치켜들었어요. 그러자 아기 여우는 아까보다 훨씬 더 높이 뛰어 올랐어요. 와, 넘었어. 그래, 엄마도 몹시 기쁘구나. 응, 엄마도 기뻐? 그럼 우리 아기가 기쁘면 엄마도 항상 기쁘단다. 정말로? 응, 이상하네. 아기 여우는 쿡쿡 웃었어요. 그럼 내가 요술을 부리면 훨씬 기뻐하겠네? 뭐? 요술을 부린다고? 응, 여우는 요술을 부릴 수 있대. 올빼미 아저씨가 그랬어. 호호, 그건 거짓말이야. 엄마는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요술을 부릴 수 없는걸. 시시해. 우리 아기 속상하겠구나. 귀여운 아기 여우의 해맑은 눈망울이 엄마 여우의 눈에 비쳐 반짝반짝 빛났어요. 어느덧 여름이 가고 쌀쌀한 가을 바람이 불어닥쳤어요. 그 무렵부터 아기 여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느 때와는 달리 기운이 통 없는 거려. 엄마 여우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왜 그러니? 배 아파? 응, 아니. 그럼 어디 아프니? 응, 그냥 추워. 엄마 여우는 얼른 아기 여우를 꼭 끌어안고 온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아기 여우는 여전히 시름시름 앓았어요. 그 이튿날도 아기 여우는 엄마 여우의 품속에서 오들오들 떨고만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기 여우의 조그마한 몸이 자꾸만 움츠러들더니 아주 싸늘해지고 말았어요. 아가,
엄마 여우가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아기 여우는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엄마 여우는 날마다 구슬피 울었어요. 눈물로 온몸이 흠뻑 젖어버리도록 울었어요. 울다가 지치면 엄마 여우는 입을 꾹 다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해질녘 엄마 여우는 스스로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아기 덕분에 엄마는 그동안 참 행복했단다. 그래, 기운을 내야지. 엄마 여우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차리자 저 앞에 불빛이 보였어요. 산기슭의 공중전화 박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었어요. 조그맣고 희미한 불빛이었지만 엄마 여우는 왠지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 같았어요. 문득 전화박스의 문이 흔들리더니 웬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어요. 엄마, 고요한 밤길에 갑자기 튕겨나온 낭낭한 목소리. 전화박스 안에서 조그만 사내아이의 모습이 빠끔 비쳤어요. 아, 저건 사람의 어린아이잖아. 엄마 여우는 찬찬히 사내아이를 바라보았어요. 사내아이는 한참 동안이나 종알종알 이야기하더니 훗 하고 웃으면서 어깨를 들썩였어요. 어머나 귀여워라. 우리 아기도 사람이었다면 저 사내아이 또래일 텐데. 엄마 여우는 살며시 미소 지었어요. 그럼 내일 또 전화할게. 사내아이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씩씩하게 말하더니 수화기를 딸깍 내려놓고는 전화박스 밖으로 깡충 뛰어나왔어요. 그리고는 통통통 튀어가듯 어디론가 가버렸죠. 엄마 여우는 깜짝 놀랐어요. 사내아이의 뒷모습에서 꼬리가 살랑살랑 흔들린 것 같았거든요. 이튿날 아침 엄마 여우는 풀잎에 맺힌 이슬을 밟으면서 서둘러 산을 내려갔어요. 그럼 내일 또 전화할게. 사내아이의 또랑또랑한 말소리가 엄마 여우의 귓가에 쟁쟁하게 메아리 쳤어요. 그 애는 엄마한테 전화하러 다시 올 거야. 엄마 여우는 사내아이를 다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어제 어렴풋이 보았던 사내아이의 꼬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꼭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엄마 여우는 전화박스에 어제보다 바투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풀숲에 납죽 엎드려 사내아이가 오기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해님이 하늘 높이 떠오르고 새들이 지지배배 울면서 산으로 돌아가도 사내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따금 조그만 자동차가 부릉부릉 소리를 내며 흙먼지를 날리면서 지나쳐 갈 뿐이었어요. 이윽고 하늘빛이 도라지꽃 색깔보다 짙어지자 또다시 전화박스의 불이 깜빡 켜졌어요. 마치 그것이 신호인 듯 타박타박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여우는 귀를 종긋 세웠어요. 아, 드디어 어제 그 사내아이가 온 거예요. 영차. 사내아이는
전화박스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더니 한껏 발돋움해서 수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여보세요? 엄마야? 오늘도 변함없이 씩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또랑또랑한 저 목소리. 사내아이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또렷하게 들렸죠. 동그랗고 포동포동한 얼굴도 더 잘 보였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리조리 아무리 살펴봐도 사내아이한테는 꼬리가 달려있지 않았어요. 그때 사내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여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아기 여우가 살아 돌아와 자기한테 말을 건넨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 엄마도 우리 아기가 무척 보고 싶단다. 엄마 여우는 무심결에 중얼거렸어요. 사내 아이는 날마다 전화박스에 불이 켜질 무렵이면 꼬박꼬박 찾아왔어요. 엄마 여우도 해질녘이면 어김없이 산 아래로 내려갔고요. 그러고는 풀숲에 오독하니 앉아 사내 아이의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곤 했어요. 엄마, 오늘은 할아버지랑 읍내에 있는 기차역에 갔다 왔어. 엄마 여우는 사내 아이의 말에 나지막히 대답했어요. 어머나, 그랬어? 재미있었겠구나. 커다란 역에는 기차가 무지무지 많았어. 그래, 엄마도 같이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집까지 가는 기차도 있었어. 나 그 기차 타고 싶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자장면 사주셨어. 맛있었니? 너무너무 맛있었어. 그리고 나서 아이스크림도 먹었어. 할아버지 것도 내가 다 먹었어. 저런, 배탈 나진 않았어? 그러자 사내 아이는 한숨을 폭 내쉬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우리랑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엄마 여우는 그 순간 사내 아이한테 달려가 꼭 껴안아주고 싶었어요. 머리카락이랑 얼굴도 싹싹 핥아주고 싶었고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지요. 그랬다가는 사내 아이가 깜짝 놀라서 다시는 오지 않을 테니까요. 엄마 여우는 꼬리를 몸에 찰싹 붙이고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어요. 사내 아이는 쉴 새 없이 제잘거렸어요. 엄마, 빨리 나야 돼. 그러면 같이 바이킹도 타고 바닷가에도 놀러 가자. 응, 엄마? 그래, 그래. 그때까지는 전화만 해도 괜찮아. 나 전화만 해도 기쁜걸. 그래, 엄마도 아주 기뻐. 엄마는 맨날 그래. 내가 기쁘면 항상 엄마도 기쁘대. 그럼 우리 아기가 기쁘면 엄마도 기쁘단다. 엄마 여우는
연거푸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여우가 아무리 기다려도 사내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늘에는 벌써 둥근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랐는데도요. 어쩐 일일까? 엄마 여우는 몹시 걱정스러웠어요. 바로 그때 저만치서 사내 아이가 헉헉거리며 뛰어왔어요. 사내 아이 뒤에는 할아버지인 듯한 사람이 따라왔고요. 엄마, 너무 늦게 전화해서 미안해. 오늘은 할아버지가 일이 늦게 끝나서 조금 전에야 돌아오셨거든. 사내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서 겨우 마음이 놓인 듯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바꿔주었어요. 그동안 잘 있었니? 건강은 좀 어떠냐? 다행이구나.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전화하라고 했는데도 이 녀석이 당최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며 허허 웃자 사내 아이도 쑥스러운지 조그마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쿡쿡 웃었어요. 엄마 여우는 밤마다 사내 아이의 이야기를 엿듣는 사이에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내 아이는 이 부근에서 할아버지랑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공사장을 옮겨다니며 일을 했기 때문에 낮에는 다른 사람이 사내 아이를 돌봐주는 모양이었어요. 사내 아이의 엄마는 몸이 아파서 멀리 큰 도시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 같았고요. 이윽고 산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울긋불긋 물들던 나뭇잎은 모두 떨어져 길바닥에 스산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산에서 내려온 엄마 여우는 깜짝 놀랐어요. 전화박스에 불이 꺼져 있지 않겠어요? 전화박스는 달빛을 받아 어스름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엄마 여우가 가까이 다가갔더니 전화박스 유리문에 흰 종이가 팔랑거리며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 여우는 종이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무슨 일일까? 엄마 여우는 몹시 걱정이 되었어요. 그때 갑자기 도로가 환하게 밝아졌어요. 맞은편에서 자동차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엄마 여우는 얼른 풀숲에 숨었어요. 이윽고 자동차가 전화박스 앞에 끽 멈춰 섰어요. 자동차에서 내린 한 남자가 중얼거렸어요. 이런, 전화기가 고장났나 봐. 반대편 차문이 열리고 또 한 남자가 내렸어요. 그렇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어떻게 된 거지? 하기야 이 전화기도 어지간히 오래되었으니 이제 고장날 만도 하지.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치워버리려는 모양이야. 이거 참 곤란하군. 하는 수 없지. 다른 곳으로 가보세. 탕 하고 차문이 닫히고 자동차는 붕 떠나버렸어요. 전화박스를 치운다고? 엄마 여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러면 이제 저 공중전화를 못 쓴다는 말이잖아. 그럼 그 애는 어떡하지? 엄마한테 전화를 걸 수 없을 텐데.
엄마 여우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사내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 이를 어쩌나. 날마다 그렇게 좋아하며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가엾어라. 이제 곧 사내 아이가 전화를 걸러 올 거예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 애가 몹시 실망할 텐데. 그때 엄마 여우의 귀가 바르르 떨렸어요. 멀리서 타박타박 발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그 애야.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아, 지금 오고 있어. 이 일을 어떡한담? 엄마 여우는 허둥지둥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쫑긋 세웠어요. 아, 내가 도와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할 텐데.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가야. 엄마 여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엄마 여우는 가엾은 사내 아이를 껴안듯 살며시 아빠를 뻗었어요. 여기에 전화 박스가 하나 더 있다면, 하다못해 내가 그 아이의 전화 박스가 되어줄 수만 있다면. 엄마 여우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엄마 여우가 꼿꼿이 선 채 어느덧 전화박스로 둔갑해버린 거예요. 옆에 있는 전화박스랑 똑같이 말이에요. 깜빡. 엄마 여우의 전화박스에도 환하게 불이 켜졌어요. 그 순간 사내 아이의 발소리가 뚝 그쳤어요. 아마도 전화박스가 2개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란 모양이었어요. 아, 이 전화기가 고장나서 그 옆에 다른 전화박스를 하나 더 세워놓았구나. 사내 아이는 곧장 여우의 전화박스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발꿈치를 한껏 들고 수화기를 집어들었죠. 코스모스 꽃잎 같은 사내 아이의 손바닥에서 따스한 온기가 사르르 엄마 여우에게 전해졌어요. 엄마 여우의 가슴 속에 사내 아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달콤한 냄새도 솔솔 풍겼고요. 엄마, 내 목소리 잘 들려? 사내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여우는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엄마야. 있잖아, 엄마. 사내 아이는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몹시 숨이 찼어요. 휴, 있잖아. 오늘 할아버지가... 알았다. 할아버지랑 또 읍내 기차역에 갔었구나. 엄마 여우가 서둘러 대답했어요. 그게 아니야. 그럼 자장면 먹었니?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맛있지만 엄마는 너랑 같이 나무 열매로 만든 경단을 먹고 싶단다. 엄마 여우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무심결에 그만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고 말았어요. 그러자 사내 아이가 쿡쿡쿡 웃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오늘 할아버지가 일하러 갔다 와서 그러셨어. 이제부터 엄마가 있는 도시에서 일하게 되셨다고. 음? 이게 무슨 소리지? 엄마 여우는 처음에 사내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할아버지랑 나랑 엄마가 있는 도시로 간다고. 이제 전화 안 해도 돼. 날마다 엄마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 왜 그래, 엄마? 엄만 기쁘지 않아? 아니야. 엄마도 아주 기뻐. 엄마 여우는 정신이 아득했어요. 이제 다시는 사내 아이를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난 지금 너무너무 좋아, 엄마. 할아버지는 벌써 이사 준비를 하고 계신걸. 빨리 엄마를 만나러 가자고 말이야. 나도 집에 가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거야. 아, 엄마. 빨리 엄마 보고 싶다. 그리고는 전화를 딸깍 끊더니 문을 열고 밖으로 폴짝 뛰어나갔어요. 엄마 여우는 꿈에서 깨어난 듯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시든 꽃잎처럼 고개를 푹 떨군 채 말이에요. 엄마 여우의 가슴에는 아직도 사내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포동포동한 뺨에서 풍기던 달콤한 냄새도 남아 있었고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엄마 여우의 온기를 빼앗아 버리려는 듯이. 엄마 여우는 옆에 있는 전화박스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어머, 엄마 여우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캄캄하게 꺼져 있던 전화박스의 불빛이 갑자기 깜빡깜빡 깜빡이더니 천천히 밝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화박스 안은 따뜻했어요. 엄마 여우는 누군가의 품에 안긴 듯 마음이 푸근해졌어요. 마음속에서 다시 기운이 봉봉 샘솟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다행이야. 그 애가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엄마 여우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그래, 나도 그 사내 아이 덕분에 우리 아기 생각을 떠올릴 수 있었는걸. 엄마 여우는 수화기를 살며시 집어들었어요. 그날은 별빛조차 손에 잡힐 듯한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기 여우한테 소식을 전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보세요? 아가? 엄마 여우가 말했어요. 아가, 엄마가 요술을 부렸단다. 정말로 요술을 부렸어. 하지만 전화기 저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쥐 죽은 듯 고요하기만 했어요. 엄마 여우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 아기는 언제까지나 엄마 마음속에서 엄마랑 함께 살고 있는 걸.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 혼자서도 견딜 수 있어.
하지만 엄마 여우가 까맣게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전화 박스가 엄마 여우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짜내어 불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을.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것 같았던 엄마 여우의 마음속에 등불을 다시 밝혀주었다는 것을요. 전화박스 불빛 아래 엄마 여우의 행복한 얼굴이 환히 비치고 있었어요.